죽어 이 새끼야. 왜 왔냐고요? 나를 자극하는 건 그 사람. 갑질 논란으로 뉴스에 오르내리는 인물. 언제쯤 차릴 건데? 새로이 단밤 사장되다. 이후에 7년 후에. 죽어 이 새끼야. 새로이는 근원을 돌로 내려치려 하는데 그때 총성과 함께 나타난 형사와 수아가 그를 말린다. 이 새끼가 우리 아빠 죽였어요. 이 새끼가 우리 아빠 죽였다니까. 야 이 미친 새끼야. 이런 상황 아무도 원하지 않아. 네가 뭘 알아? 우리 아빠가 죽었다니까. 네 마음은 몰라도 나 아저씨 마음은 확실하게 알 수 있어. 저런 놈 때문에 당신 복수한답시고 네 인생 망치는 거 아저씨는 절대 바라지 않는다고. 가슴 펴고 살길 바랬는데 오늘 보니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이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 다들 수아의 말에 아버지가 떠오른 새로이는 돌을 놓고 바닥에 엎드려 다시 오열한다. 그렇게 아빠의 장례식은 끝이 났다. 새로이는 현행범이었기에 바로 연행되어 구치소에 갇힌다. 박 부장 일은 유감이다. 그렇다고 남의 아들 내미한테 화풀이를 하면 쓰나? 왜 왔습니까? 박 부장이랑 나랑 20년이야. 이렇게 있는 자네를 보면 마음이 약해진단 말이지. 그런데 말이야, 학교에서도 그렇고 자네의 그 반성 못하는 나쁜 버릇을 고쳐주고 싶은 그런 묘한 고집이 생겨. 왜 왔냐고요? 이번에도 난 기회를 줄 생각이야. 어떤가? 반성하고 우리 아들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한다면 무릎 꿇을 사람은 당신네들이야. 재밌구만. 박 부장이 그렇게 가르쳤다지. 내 예점으로 설교 하나 더하지. 소신, 패기, 없는 것들이 자존심 지키자고 쓰는 단어. 의득이 없다면 고집이고 객기일 뿐이야. 새로이에게 얻어맞은 근원은 죄책감이 들었는지 아빠를 찾아가 합의해주라고 한다. 자기가 차로 쳐서 그런 거니. 근데 장 회장은 김 씨가 대신 처벌받고 있다고 하는데 난 널 후계자로 정해뒀었다. 하지만 첩자식이라도 자식은 둘이야. 너 말고도 대안이 있다는 거지. 양심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장 회장은 근원에게 좋은 기회라며 어딘가로 데려가 확실히 가르쳐주기로 한다. 재밌는 게 뭔지 알아? 돼지가 개보다 지능이 높다는 거야. 열에 9은 그 사실을 알아도 돼지를 안 먹을 순 없을 거야. 버릴 곳 없이 맛있거든. 가치를 뭐로 매기기에 돼지는 썰어먹으면서 개 먹는 사람을 혐오하는 걸까? 개는 뭐 그래? 사람을 잘 따르고 귀여운 구석이 있지. 관점의 차이지. 회사 직원, 돈으로 움직여지는 윗사람들, 깨라고 생각해라. 닭을 잡는 것부터 경영까지 모든 걸 할 수 있고 이해해야 비로소 주인이다. 차 목을 비틀어봐. 못하겠어요. 못해? 장가를 이을 생각이 없어? 야무지게 꺾어. 안 그럼 목이 부러진 채 날뛸 게야. 박세로이 보면 알지. 유감스럽지만 너와 달리 그릇이 커. 하지만 놈은 가축. 넌 사람으로 태어났지. 난 말이야, 네가 그놈에게 2번이나 맞고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참을 수가 없어. 이 닭은 박세로이야. 내 아들놈이라면 장가의 후계자라면 돼지나 닭을 먹을 때 미안한 마음을 갖지 마라. 새로이는 닭. 결국 근원은 닭의 목을 비틀고 장 회장의 잘못된 가르침이 근원을 더욱더 망나니로 만들어버린다. 사건을 조사하던 형사는 자수한 정원사가 범행 시각에 정원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범인이란 게 말이 되냐며 서장에게 따지고 서장은 강압수사로 사람 죽이고 강등의 좌천까지 된 놈이 어떻게 승진 명단에 있겠냐며 곧달 돌잔치인데 가족 생각하며 살아라고 그의 말을 끊는다. 명심해. 네 인생 그 집 아들놈한테 달렸어. 가족을 생각해 자라날 딸을 위해 결국 형사는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했다. 그렇게 새로이는 징역 3년을 구형받는다. 방이 배정되고 신고식이랍시고 다른 재소자들이 새로이에게 무릎 꿇고 소개부터 하라고 하는데 무릎 한번 꿇는다면 세상이 조금은 편해질까? 왜 그렇게 내 무릎에 관심들이 많은지. 하지만 난 당신의 아들. 새로이의 소신은 교도소에서도 여전했고 얻어맞더라도 무릎은 절대 꿇지 않는다. 이후 수아가 면회를 오고 광진대에 가게 됐는데 장가에서 장학금 지원해준다고 했다면서 새로이에게 미안해한다. 그날 널 신고하고 말려서 그렇게 얻은 것들이야. 미안해. 난 너처럼 강하지 못하고 비겁해서 미안해. 괜찮아. 내가 장근원을 때린 것도 사실이고 경찰에 신고한 것도 잘한 일이고 오히려 고맙다. 네가 안 말렸으면 난 미수가 아니라 살인자로 여기 있었겠지. 마음 먹었으면 그 마음에 충실해.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나오면 뭐 할 거야? 전과자는 경찰을 못한다네. 시간도 많고 이것저것 공부하려고 하다가 장가회장 자서전을 봤어. 작은 포차부터 지금의 회사까지 대단하더라. 나도 해보고 싶어졌어. 복수. 설마 그냥 즐거운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요리에 소질이 있다는 소리도 좀 들었고 그냥 해보고 싶어졌어. 새로이, 그때 나한테 왜 들이댔어? 번호 달라고 들이댔었잖아. 미안. 좋아하지 말랬었지. 좋아서 들이댔어. 아직도 내가 좋아? 나 가난한 남자 싫어. 너 나와서 돈 많이 벌 거야? 지금부터 부자가 내 꿈이야. 가슴이 뻥 뚫려 있었다. 무기력. 우습게도 무기력한 나를 자극하는 건 그 사람이었고 누구를 원망해도 이미 아빠는 없는데 그래서 분명 생각도 안 했는데 복수. 그 단어에 뚫린 가슴이 메워지는 느낌이다. 빨리 나가고 싶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박세로이 출소. 출소한 새로이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술을 마신다. 그리고 아버지가 처음 술 가르쳐주던 때를 생각한다. 술 맛이 어떠냐? 씁니다. 예전엔 달다고 답했었는데 풍파를 겪은 새로이에게 어느새 술은 쓰게 바뀌어 있었다. 장근원은 여전했다. 갑질 논란으로 뉴스에 오르내리는 인물. 새로이는 교도소에 있을 때 수아가 써준 편지를 손에 쥐고 이태원으로 향한다. 수아가 살고 있다는 그곳 이태원. 난 이태원이란 곳에서 살고 있어. 이 동네에 대해 얘기해주고 싶었어. 이태원에 와본 적 있니? 여긴 매년 10월 31일엔 미국에서 온 축제를 즐겨. 죽은 사람들의 혼을 달래고 악령을 쫓는 축제라나? 악령들이 해를 끼칠까봐 사람들이 자신도 악령처럼 보이도록 기괴한 분장을 하곤 하거든. 이날이 바로 할로윈데이야. 할로윈을 즐기러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이태원을 온다나봐.
다 큰 어른들이 이상한 복장을 하고 이 축제를 즐겨. 이 행사가 아니더라도 이태원은 정말 매력적인 곳이야. 해외여행을 온 듯 착각하게 만드는 예쁜 건물들,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인종, 그리고 모두가 자유로워 보여. 걷는 것이 즐거운 동네랄까? 세계를 압축해놓은 듯한 이 거리에 난 반해버렸어. 이렇게 걷다 보면 난 또 네 생각이 나더라. 다시 보고 싶다. 그날을 기대할게. 수아의 편지가 세로이를 이태원으로 이끌었고, 그리고 거짓말처럼 세로이는 수아와 재회한다. 그저 수아의 편지 때문에 이태원을 방문했던 것인데, 세로이는 이태원의 매력에 사로잡혔고 이태원에 반했다면서 이태원에서 자리 잡고 장사를 시작하겠다고 한다. 7년 후에. 그전엔 원양어선 될 거라고. 중졸의 전과자라 일할 곳이 없었기에 수아는 아저씨가 남긴 돈도 있고 이래저래 돈이 있는데 왜 원양어선을 타냐고 묻는데, 아빠 목숨값이야. 좀 더 의미 있어야 돼. 그날 이후 처음으로 나는 사무치는 그리움, 복수심,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처음 와본 이태원, 처음 즐긴 할로윈데이를 첫사랑과 함께 먼 길을 떠나는 내겐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하루. 7년 후, 수아는 졸업하고 장가그룹의 직원이 됐다. 내 나이 29. 그날 이후 세로이는 보이지 않았다. 7년이란 시간은 많이 길었고 내게서 세로이가 희미해질 때쯤 언제쯤 차릴 건데? 7년 후에. 정확히 7년. 평균 권리금 2억 후반대의 이태원 상가. 80일. 22에 허황돼 보였던 그 말. 세로이는 이뤄냈다. 그에겐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세로이 단밤 사장되다.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